첫 번째 이야기. 나는 납치당할 뻔했다. MC는 신주쿠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밀린 업무를 끝내기 위해 출근했던 터였다. 마침내 기나긴 프로젝트를 다 해치웠기에 기념으로 동료들과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회사 근처 역 앞에는 평소에도 택시가 잘 안 다녀서 밤이 늦으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일주일 새에는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택시를 타고 있었다. 지금쯤 가면 야근을 끝내고 온 사람들 때문에 줄이 엄청 길겠다 싶어 각오를 하고 역 앞으로 나섰지만 웬일인지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저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을 뿐이다. 그렇구나. 오늘은 토요일이었지. 다행이라 여기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웬 슬러리맨이 뛰어와 MC를 추월해서 중년 여자 뒤로 기어들었다. MC는 어안이 벙벙함과 동시에 조금 화가 났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2명뿐인데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남자의 뒤로 가서 줄을 섰다. 그러자 곧장 택시 한 대가 나타나 중년 여자를 태우고 간다. 이제 한 명만 더 가면 내 차례다. 초택시가 가고 15분쯤 지났을 무렵 뒤에서 역 계단 셔터가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뒤를 돌아보니 역무원이 점검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에 전기가 나가면 어쩌지? 역무원도 퇴근해버리나? 걱정이 된 MC가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하는 동안 택시 전조등이 보였다. 도착한 택시에 셀러리맨이 탄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보며 문득 MC는 생각했다. 이 택시가 오는 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평소보다 훨씬 대기 시간이 긴 것이다. 마침 첫 번째 택시도 검은색이었고 지금 것도 검은색이다. 휴일 밤이라 택시를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20분쯤 기다리자 택시가 왔다. 이번에도 검은색이다. 역시 한 대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이다. MC는 택시에 올렸다 행선지를 말했다. A마을까지 가주세요. K중공업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K중공업은 MC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기업의 하치장이었다. MC의 집은 작은 용수로 건너 시골길에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늦은 시간이 돼 고생이 많으시구만. 야근이라도 하셨소?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MC는 너무 피곤해서 네라고 대충 대답만 했다. 어느덧 하치장이 가까워져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데 다시 기사가 말을 건다. 손님,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 쓸데없이 참견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아닌데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자 어째서인지 택시는 하치장을 지나쳐간다. 깜짝 놀란 MC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달라고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MC가 소리를 치자 택시기사는 화요일에도 이 택시 타지 않았소? 라고 물었다. 그 와중에도 택시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 확실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을 한 탓에 매일 밤마다 택시를 탔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도대체 역무를 알 수 없어서 MC는 뭐라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도로변에 편의점 간판이 보이자 택시는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택시를 멈춘 뒤 운전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손님. 그렇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요. 운전기사는 명함을 꺼내 MC에게 건넸다. 여기 우리 회사 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불만이 있으면 전화해서 말해도 상관없어. 그리고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MC가 화요일에 탔던 것은 바로 이 택시였다. 택시 기사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K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한다. 실은 손님이 타기 전에 어떤 남자를 태웠었거든. MC 앞에서 새치기를 해 택시를 탔던 그 셀러리맨이다. 그 남자도 K중공업에서 내리지 뭐람. 택시 안에서 남자는 계속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라던지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택시기사가 난데없이 야근이 어떻다느니 K중공업이 어떻다느니 했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까지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MC가 그것을 묻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손님은 K중공업에 다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화요일에도 이 택시를 탔었잖수. 나도 처음에는 그냥 그 남자가 좀 이상한 손님이려니 했지. 하지만 K중공업은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인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모습의 남자가 적어도 여기 사원은 아닐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문득 차를 돌려 역으로 돌아가려는데 반대편 차선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4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 라이트가 비치니까 모두 고개를 푹 숙으려서 숨더라는 말이지. 이상하잖아. 게다가 그 차 운전석에 있던 건 틀림없이 아까 내 차에서 내린 그 남자였다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등골이 다 오싹해지더라고. 순간 MC는 아까 택시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했던 전화 내용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금 여기야. 택시 타려고 K중공업에서 내리면 되지 뭐.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쇼핑몰. 그날 나는 퇴근길에 집 근처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를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는 비교도 안 돼 작은 지역 쇼핑몰입니다만 평소 옷 같은 걸 살 때는 무척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 중 5층과 6층은 주차장이고 쇼핑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층입니다. 하지만 그 무렵 지하 1층은 리모델링 중이라 출입 금지 상태였습니다. 쇼핑몰의 폐점 시간은 오후 9시였죠.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 30분가량이었기에 이미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4층에서 쇼핑을 하고 서둘러 돌아가기 위해 구석진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몇 번인가 탔던 적이 있었지만 창문이 없어 갑갑한 데다 조명도 어둡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소음도 큰 데다 뒤에는 쓸데없이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어 탈 때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문득 버튼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눌렀을 지상 1층이 아니라 그 한 칸 아래의 지하 1층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지만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사 중이라 출입 금지 상태일 지하 1층에 도착해 천천히 문이 열립니다. 공사 중이라 그런지 지하 1층에는 불도 안 켜져 있어 깜깜한데 오직 유도등의 녹색 등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리모델링 중이라 가게 하나 안 들어와 있으니 그저 텅 빈 공간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닫힘 버튼을 눌러 다시 1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곳에 눈이 있지 않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닫히려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달려오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 그 사람을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다시 그 사람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의 그림자는 적어도 2미터는 될 만큼 큰 키에 이상하게 머리가 작은 데다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두운 바닥을 양손을 뒤로 돌려 깍지를 낀 채 몸을 구불구불 흔들어 넘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죠. 겁에 질린 나는 서둘러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것인지 그것은 더욱 몸을 비틀어가며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계속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신히 천천히 문이 닫히기 시작하던 그때 유도등의 빛에 비쳐 그 사람의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 하나 없었고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발 역시 맨발이었습니다. 겨우 문이 닫힌 후에도 나는 바보처럼 계속 닫힌 버튼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고 있었기에
한동안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당황해서 1층 버튼을 눌렀는데 그와 동시에 엘리베이터의 문에서 쾅 하고 누군가 힘껏 친 것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또다시 겁에 질려 1층 버튼을 마구 눌러 1층에 도착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 쇼핑몰을 찾는 게 두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